현재 코스피 지수가 0.99%까지 상승폭을 더 단기적으로 키우고 있고요. 코스닥도 0.8%까지 상승 흐름을 다시 한번 키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무려 4% 넘게 급등세를 보이면서 59,600원 선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시장에서는 좋은 종목만 있는 게 아니라 호텔신라처럼 증권사의 혹평 그리고 목표주가 하향 소식과 함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도 있는데요.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메리츠증권 이권희 차장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단 삼성전자 주가 상황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유입 이에 따라서 4%대 강세. 애플이 사실 주말에 엄청 올라서 좀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네. 그렇게 오른 게 좀 부럽기도 했거든요. 네. 우리 시장 오늘 삼성전자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일단 삼성전자 최근에 좀 되게 좋았죠. 외국인 수급으로 좋았는데 실적과는 오히려 반대로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보시면 반도체 업황은 전반적으로 안 좋다라는 게 대세고 그다음에 디램 가격이라든지 낸드 가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급으로 오히려 외국인들이 좀 러브콜을 보내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배경은 크게 이제 보면 반도체 업황 자체만 보면 업황은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1위 업체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보다는 이 위기에 더 잘 대응을 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디램은 거의 삼성전자의 독주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 이제 랜드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들이 한 6개 정도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를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오히려 신규 투자를 하고 증설을 하면서 더 가격으로 누른다, 치킨 게임이 다시 한번 시작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정치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이제 중화권 이제 중국이라든지 대만 쪽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반도체 업황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 그다음에 양안 갈등, 대만과 중국과의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대안으로 안전할 수 있는 한반도에 있는 삼성전자를 택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그런 수급도 어떻게 보면 그런 정치적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불안감을 좀 탈피하고자 네. TSMC나 아니면 중화권에 있는 중국에 있는 반도체 업체를 팔고 매수하는 그런 영향도 있다. 수급적인 요인은 그렇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만의 TSMC를 팔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사고 있다는 수급의 변화. 이 가운데 우리나라 증권가에서는 일단 지난주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목표 주가를 또 줄줄이 상향 조정한 바도 있고요. 내일은 삼성전자의 창립 기념일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 삼성전자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특집으로 관련된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하니까요. 내일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호텔신라 이야기를 좀 깊게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이렇게 9% 가까이 하락할 일인지 사실 지난주에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화장품주가 많이 밀렸었잖아요. 그때도 이렇게까지 하락할 일인가 워낙에 이미 많이 하락해 있기 때문에 근데 호텔신라의 오늘 하락 증권가의 목표 주가 하향 여파로밖에 볼 수 없겠죠. 하향 여파도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제 LG 생활건강의 실적 발표를 보시면 사실은 매출은 괜찮았는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결국에 면세점단에서 팔리고 있는 화장품의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마진율이 높다고 하죠. 이제 그쪽이 이제 사이트가 죽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걸 아무리 많이 팔아도 영업이익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호텔신라도 이제 내용으로 보면 이제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 그래도 가이던스보다 매출은 훨씬 더 잘 나왔고 영업이익은 조금 하회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선방한 게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안에를 깊이 들어가 보면 호텔신라를 매수하는 세력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면세점을 보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 다른 이제 호텔이라든지 레저 사업 부분이 워낙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향후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좀 불투명하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 하향이라는 그 리포트들이 오늘 줄줄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지금 매수 의견이지만 목표가 하향, 홀드 목표가 하향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매도 리포트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매도 의견이라고 보시면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매도 의견이 나온 가운데 우리 호텔신라의 실적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3분기 실적이 면세점이 그렇게 안 좋았나요? 예, 면세점이 이제 그 매출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한 40에서 41% 정도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이제 전년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6억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한 많거든요. 마이너스 90 몇 프로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매출은 늘어났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위기 국면에서 호텔 신라가 선점하기 위한 뭐 치킨 게임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너무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너무 급감했기 때문에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다음 분기에도 이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불안감을 좀 조성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오늘 주가 하락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호텔 쪽은 예. 양호했다고 하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면 해외여행이 불가능하자 뭐 호캉스를 즐기는 네.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앞으로 호텔 신라의 실적은 사실 이제 면세점 부분에 대한 워낙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호텔 쪽에 실적이 좋아도 상쇄하기는 좀 어려울까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호텔 부분은 이제 걱정하는 게 이런 거죠. 이제 제가 뭐 저도 이제 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면세점은 매출은 증가해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뭐 따이공에 대한 수수료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뭐 지금 단순히 영업이익이 줄었다라고 봤을 때 그럼 그 업이 좀 더 살아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호텔 레저 부분인데 이쪽은 지금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지금 이번 분기에 발표한 그 영업이익의 대부분은 사실은 호텔 레저 부분에서 벌었다라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호텔 레저 부분은 거의 지금 영업이익이 2,789%가 늘었다라고 늘어서 260억을 기록을 했는데 매출이 1,641억인 걸 감안하면 굉장히 많은 영업이익을 얻었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진율을 높였다는 거고 영업이익률을 뭐 비용을 줄이든 아니면 가격이 올라가든 뭐가 좋아졌기 때문에 가격이 좋아졌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업이익률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물론 이제 호텔 부분이 잘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가격이 또 경기가 둔화되면 가격이 또 여행 수요라든지 호텔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면세점 부분이 치고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금 호텔 사업은 거의 정점에 온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걱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인천공항 면세 사업과 2차 경쟁 우려 이런 것들도 있으면서 면세점 업황 자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텔 신라 외에 다른 면세점 관련된 기업들에 있어서도 좀 안 좋은 신호가 켜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다 안 좋습니까? 지금 면세 사업 관련돼서 매출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줄었죠. 전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 신라는 매출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줄었다. 그 무슨 말이냐면 호텔 신라가 결국엔 가장 큰 회사인데 이 회사가 매출이 늘었는데 다른 회사가 평균으로 봤을 때 한 14% 감소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다른 사업자들은 더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호텔 신라가 그나마 그래도 이제는 면세 사업 관련된 종목을 보실 때는 호텔 신라만 보시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좋은 이야기들을 뭐 많이 드리고 싶은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제시한 게 좀 거의 뭐 없다고 볼 수 있죠. 없어서 뭐를 좋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율도 너무나 높아서 사실 실질적으로 여행객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면세점에 가면은 환율 때문에 살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 고환율에 따른 뭔가 어드밴테이지가 있기는 한데 뭐를 봐야 될까요? 수요가 줄어드는 것과 환율 효과. 일단은 지금은 고환율은 원래는 사실은 약간 정도 이제 차이가 나면 오히려 지금 그 달러로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해외 입국자들이 많거나 해외 면세점 사용자들이 많으면 호텔 신라 입장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인데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해외 입국자라든지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되기보다는 국내에서 이제 막 나가는 사람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 여력이 좀 더 좋은 상황인데 네. 지금 국내에서 만약에 면세점에 사실 거면 사실은 달러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이게 매일매일 사실 가격이 백화점에서 세일하는 가격보다도 못한 그렇죠.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뭐 흔히 따이공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보따리상. 대규모 보따리상 말이 보따리상이지 사실은 뭐 거의 배로 실어가는 정도의 엄청나죠. 규모죠. 예, 그 규모의 그 상인들한테 뭔가 수수료를 이제 줘야 되는데 중간에 이런 수수료 자체도 지금 달러 베이스로 나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사실 위안화도 굉장히 위안화 베이스로 나가는데 위안화가 굉장히 달러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는 비용이 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 마케팅 비용이라는 게 사실은 딸공항에 수수료를 더 많이 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면세점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업이익률은 급감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돌파구는 없나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오늘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뭐 펀더멘털 상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뭐 수급이 가장 뭐 주가에선 중요한데 네. 지금 워낙 매도세가 강하면서 이게 이제 사실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진 거죠. 이런 경우에는 바닥을 잡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저는 이제 3월 달 이제 2020년 3월 이제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무렵에 가격까지는 충분히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게 한 6만 원 초반이니까 6만 원을 일시적으로 하회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으로는 어쨌든 6만 원 선 하회,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을 좀 염두에 두고 6만 원 선이 깨지면은 그때는 정말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가격대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진한 실적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업황에 대한 뭔가 개선에 대한 시그널을 아직 볼 수 없는 호텔신라 면세점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메리츠증권 이권희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